특히 이거 남자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남성분들 여자친구의 뇌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책은 바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요건 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네. 사는 데 있어서 친한 사람 친구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할까요? 심리학에서요? 살면서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 작가님은 네. 친한 친구 마음 터놓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몇 명 정도 되세요? 저는 54만 명? 맞아. 농담이고 뭐 저는 사실 한 5명 정도 있어요. 딱 맞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5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체크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포함해서 이 5명 중에 나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친구.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김 작가 잘할 수 있어. 김 작가 너무 잘하고 있어. 김 작가 그래 힘들만해.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나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면 그 친구 이름에 플러스 하고요. 아주 가깝고 절친이긴 한데 은근히 비꼬고 나의 자아 존중감은 좀 마이너스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름에 마이너스. 그럼 전 3명 하겠습니다. 2명 나가리. 근데요, 제가 대기업 강의하면서 늘 지금 빨리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자, 5명이 모두 플러스인 사람 손 드세요.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5명 다 마이너스여서 너무 당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되고 가까이 있으면 친한 친구. 그렇죠.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개념은 오래되었다고 늘 자주 본다고 좋은 친구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늘 내가 배울 게 많고 서로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관계에 이 5명은 이 안에서 계속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친구가 나왔다. 그럼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좀 멀어지고 플러스인 친구들한테는 더 잘하고 더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은혜 갚고. 그렇죠. 친한 친구와 좋은 친구는 좀 다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상담해보면 다 이 마이너스들과 몇십 년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 남성분들 중엔 이 5명 채우는 게 너무 힘든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꼭 또래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면 얼마든지 절친안에 바로바로 영입을 해야 되겠죠. 그 남자분들한테는 술 친구 몇 명인지 물어보면 좋을 거예요. 근데요, 작가님. 훨씬 많지 않을까? 여자들한테 우울증, 우울할 때 어떻게 풀어? 여자들의 압도적 1위는 뭘로 푼달까요? 수다. 정답이에요. 수다로 푼다. 남자들의 압도적 1위는 술로 푼다. 근데 우울증이 술로 풀어질까요? 사실 지나친 음주는 우울증이 안 좋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평소에 자기 얘기 못 하다가 왜 술 한잔 하면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매개체 역할로 술은 도움이 된다. 맞지. 그래서 술로 푸는 건 우울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남자들의 우울증이 여성의 우울증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남자는 좀 약간 자기 감정을 잘 표현 안 하니까. 맞아요. 여성들은 대부분 우울을 겪지만 금방 빠져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우울을 덜 겪지만 우울에 한번 빠져들면 자살률은 4배가 높습니다. 아 진짜요? 특히 40대 후반 이상의 남성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여성의 3-4배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작가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는 거 좀 잘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자주자주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고, 또 여성분들은 내 남자친구와 내 남편이 잘 풀 수 있게 좀 대화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이 파트가 좀 좋았는데 관계에서는 신중한 행동과 약한 연결 이게 약한 핵심이라고. 연결. 약한 연결. 나무를 산에 심을 때 몇 미터 간격으로 좀 이렇게 띄워서 심으면 산불이 났을 때 다 같이 타 죽는 걸 면할 수 있을까요? 나무 한 10m? 아니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몇 미터? 3m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상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3m 간격으로만 띄워서 심으면 그 나무가 불에 활활 타도 다 같이 타 죽는 걸 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가족이 아니라면 한 3m 정도의 심리적 거리는 두자. 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 뭐가 많이 보여요? 흠?
네, 맞아요. 아.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네. 친하다고 해서 마냥 막 붙어 있고 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한 3m 정도 거리를 두면 네. 대화는 가능하고 얼굴 표정도 다 보이지만 서로의 이제 채취는 맡을 수 없는 거리가 네. 3m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는 두자. 그래서 약한 연결이 적당한 거리 두는 게 잘 지내는 거다. 네. 네. 적당한 거리.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박사님과 촬영하고 있는데 한 이 정도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보는 분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럽고 네. 이 정도가 이제 딱 좋아요, 아주 딱 좋아. 적절한. 네. 그렇죠. 그럼 사실 관계에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말도 막 하고 맞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래서 보면 친한 친구들도 여행 같이 싸우잖아요. 4박 5일 여행 갔다 오면 친구들 거의 찢어지는 찢어지고. 경우 되게 많고 쟤랑 나랑 여행 안 맞더라면서. 가족끼리 제일 크게 싸우는 것도 여행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이 24시간 동안 붙어 있으니까 네. 아동폭력 막 부모들도 애들 좀 말 안 듣고 이걸 못 견디고 막 때리고 네. 예 부부싸움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청자분에게 받은 좀 세 네.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아유,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 아우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작가님 보셨어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평판 완전 좋은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없죠. 제 구독자 한 54만 명 중에서 한 몇만 명은 저에게 악플을 몇십만 명은 선플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유튜브에서 왜 영상 올라가자마자 와서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상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찐팬이에요. 예, 올라오기만 기다렸다가 바로 싫어요 누르는. 근데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라는 욕망이 클수록 인생은 많이 섭섭하고 늘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보내오는 사람들에게 자 손가락 10개 쫙 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쫙 펴고 얘기를 합니다. 3개 접으세요 작가님. 3개. 세상에 3사람은 나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3개 또 접으세요. 예, 또 3사람은 나 싫어하는 사람. 네. 나머지 4사람은 누굴까요? 관심 없는 사람.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 그러면요, 우리는 나 좋아해주는 이 3사람에게 은혜 갚으면서 살면 돼요. 그렇죠. 작가님 54만 명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 막 시작했는데 22,000명.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려고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보면 나 싫어하는 3사람과 관심 없는 4사람, 이 7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다 쓰느라고 나 좋아해주는 이 3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7이 신경이 쓰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연예인들 상담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 좋아해주는 이 3사람의 팬만 보면 되는데 나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이 7사람 때문에 진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고통을 겪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공감이 좀 가는 게 네. 100개의 댓글이 있으면 그중에 99개가 선풀인데 한 개 악플이면 그 한 개만 보여요. 어떻게 하세요, 작가님은? 저는 지우죠.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냥 악플이네? 그냥 빨리 지우면 돼요. 아주 건강한 근데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지우려면요. 그 악플을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그 악플을요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구독자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느라 노래를 한번 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1번 와서 댓글 단 분이 노래 엄청 못한다고 달았더라고요. 전 요청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악플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와서 싫어요 누르는 사람, 악플 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저건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유튜브 영상마다 모든 것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악플을 다는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보니까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분이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상단에 있어요, 악플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한번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악플에 제가 항상 이렇게 밑에다가 답글을 써줬었거든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이, 왜 그러세요? 알고 보면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뭐 북한에서 왔냐? 뭐 억양이 뭐 어디 억양이야? 듣기 거북해요. 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도 듣기 거북하신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계속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더라고요, 메일이. 자기가 마음이 꼬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응대해주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사과한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네,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책?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울수록 더 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대에서 떠는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대에 서는 것밖에 없죠, 사실. 심리학 하신 것 같아요. 심리학 했죠? 제가 하는 심리치료는 로고테라피라고 의미치료인데요. 이 의미치료에서도 공포증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포의 폭포수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들 한 번만에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너무 떨어서 갑자기 말을 심하게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자인 저희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제일 큰 발표하는 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앉겠습니다. 더 떨고 더 많이 더듬어야 한다라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더 더듬어라. 근데 이게 일부러 더듬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듬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그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터널 속으로 지나갈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운전하면서 터널만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도로는 난리가 나고. 그런 경우에 치료자가 옆에 타고 내가 같이 죽을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내가 같이 죽을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통과해보자.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치료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심리 훈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답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 이건 뭐 사실 뭐 많은 직장인들 공감 가실 것 같아요. 또라이 같은 팀장님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모 대기업에서 강의할 때 직원들이 익명으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라이크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제가 무대 위에서 답하는 거였어요. 한 분이 우리 팀장님을 청부 살해하고 싶습니다. 너무 3년 동안 고통을 겪어서 청부 살해하고 싶은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그게 라이크 1위였어요, 그날. 네, 대리교육이었거든요. 라이크 1위. 사람들이 웃고 난리 났어요. 가장님 팀장이네. 네, 제가 직장인 상담을 해보면 전국의 팀장님은 다 또라이 같아요. 또라이 아닌 팀장님이었어요. 근데 또 팀장급을 또 교육을 해보면 90년대 직원들이랑 도저히 일 못하겠다. 너무 이기적이고 지들밖에 모른다. 예, 모두가 상대를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자기가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진짜 또라이는 누굴까? 대리일까? 가장일까? 팀장일까? 약간 궁금하긴 해요, 사실.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또라이의 기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잘 맞지 않으면 또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되게 안 맞네. 사람들 중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나랑 아주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어디에나 또라이는 늘 있기 때문에 이직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내가 받는 월급의 70%를 계산하라. 이렇게 저는 70%. 그 현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정서대처 훈련인데요. 상대의 또라이 같은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런데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과 행동은 내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전부 다 내 월급의 70% 계산하세요. 그럼 다들 계산을 하세요. 그럼 그 옆에다가
이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쓰세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써도 좋아요. 네. 또 사고 싶은 거 다 써도 좋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막 써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나에게 누리게 해준 게 바로 그 또라이다. 그 또라이 이름을 또 옆에 쓰게 합니다. 네. 월급의 70%의 의미가 정말 함께 일하기 힘든데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과 참고 견디면서 일한 대가로 회사에서 고맙다. 라고 주는 사례비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참고 견딘 사례비가 내 월급의 70%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저 또라이를 참는 대가로 내가 이 월급의 70% 받은 거구나. 회사가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걸 참는 것도 내 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야, 너 김 과장 저렇게 또라이 같은데 근데 김 과장도 우리 프로젝트엔 필요하고 너도 필요해. 근데 너가 참 힘들겠지만 함께 협력해서 일해줘서 고마워. 그 대가가 내가 받은 월급의 70%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는 네, 말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맞아요. 왜 말에서 시작하는 거죠, 일단? 명심보감에서 네. 듣기와 말하기의 비율을 몇 대에 몇이 좋다고 명심보감에서 말할까요? 몇 대 몇? 듣기가 한 8 정도 돼야 되나요? 와, 김 작가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심보감에서 대화를 할 때는 듣는 거 7, 말하는 거 3, 이렇게 하라. 그래야 대화에서 이길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서양 심리학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듣기 7, 말하기 3. 근데 우리가 상대의 말을 7을 들으면 그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듣기 7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말 실수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줄일 수 있고 내 편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대화의 비율이 7대 3. 7대 3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어쨌든 내가 상대방보다는 좀 적게 말해야 되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그냥 뚫어지게 보고 듣고만 있으면 상대가 또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해줘야죠. 꼭, 맞아요. 수반되어야 될 게 맞장구, 리액션입니다. 공감의 리액션. 공감의 리액션. 김 작가님 굉장히 잘하세요. 아, 진짜요? 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제 채널 출연하시니까 영상 몇 개 보셨을 거잖아요. 궁금해요, 제가 진짜. 구독자잖아요. 제가 이렇게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저는 절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공감의 리액션을 제가 방송을 오래 봐요. 근데 김 작가님은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 공감의 리액션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듣고 상대가 신나서 말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54만이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가님의 공감 능력이 이 54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큰 힘입니다. 54만 명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데 왜 제 여자친구 한 명 만족 못 시킬까요? 가까운 관계가 제일 어렵다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공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좀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좀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요, 제일 쉬운 게 그 사람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특히 이거 남자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남성분들, 여성의 뇌와 남자의 뇌는 다릅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여자친구의 뇌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뇌인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여성들은요, 나 코로나 오고 나서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했더니 자기야, 나 8kg 쪘어. 어떡해, 나 너무 뚱뚱하지. 얘기해보세요. 나 너무 뚱뚱하지. 화면에 얼굴 막 터질라 그러지. 어떡해. 어제 뭐 먹었니? 그렇게 많이 먹을 때 알아갔다, 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자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뭐, 자기는 찌나 안 찌나 이쁘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은요. 아우, 너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쪄 안 보여. 근데 오히려 인상은 더 좋아졌어. 괜찮아. 근데 너가 스트레스 받아? 쪄서 힘들어?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조금 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모습은 전혀 내가 볼 땐 문제 없어. 이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요. 이 여자는 지금 살쪄서 괴롭대잖아요. 살쪄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게 공감이라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고 남자들은 이성의 뇌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줘야 사랑이라고 문제 생각해요. 해결. 문제 해결. 예.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야 8kg면 진짜 많이 쪘다 야. 야 그럼 너 운동을 해야지. 매일 뛰어. 내일부터 헬스클럽 식단 가. 관리하자. 헬스클럽 가. 그리고 너 어젯밤에 뭐 먹었어? 어젯밤에 그렇게 먹으니까 찌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해주고 싶어서. 내 남자가 날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여성 구독자분들.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래야 이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야 헬스 끊으러 가자. 막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어머 이 남자 진짜 내가 살쪄서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구나.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랬구나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랬구나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구나. 서술어를 따라하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짜증났구나.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일단 공감이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아내가 얘기해요. 나 오늘 윗집 여자 때문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왜? 아니, 지네 애들은 맨날 떼어서 우리 집에 피해주면서 오늘 우리 집 잠깐 공사한다고 시끄러웠다고 내려와서 아주 지랄을 하잖아. 정말 오늘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자기야. 이랬어요. 그랬구나. 위치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구나.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자기 열받았구나. 야, 그럼 나라면 더 열받았겠다. 자기가 성격이 좋으니까 참았지. 이러면 여자들은 이 남자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은 위치 그런 사람들 아닌데. 자기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바로 그거요. 내가 윗집 아줌마 보니까 성격 되게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너무 오늘 예민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닌 남의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내 남자가 윗집 아줌마를 짝사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 집도 이사 갈 기미도 없는데 이왕이면 아무 문제 없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여자들은 이 남자 맨날 남의 편만 들어 섭섭해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 여자의 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성분 맞습니다. 또한 남자의 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맞아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그 연인들이 싸우고 나서 남자들이 제일 좋은 화해 방법 1위로 택한 게 뭘까요? 싸웠어. 우리가 화해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아. 압도적 1위가 있어요. 뭐죠? 김 작가님 순진하셔서 스킨십이 압도적 1위였어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스킨십을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이 풀릴 거야. 근데 여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화해의 방식 1위가 뭐였을까요? 스킨십이. 스킨십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가 있다는 어쨌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스킨십 하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웠어요. 여자들의 뇌는 감정센터에 저장을 해요. 내가 오늘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감정센터에 딱 저장을 합니다. 이건요 30년 40년 지나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남자들의 뇌는 오늘 우리가 싸운 이 에피소드를 이성의 뇌에 저장을 해요. 시험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심각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내는 언제 어디서 당신이 그 말해서 내가 속상했고 막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남편들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는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것 보세요. 이 남자는 평생 저를 무시해요. 또 기억 안 난대잖아요. 또 발뺌하잖아요. 저는 이런 인간이랑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가 남자들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저희가 이 스티커 붙이고 해봤더니 남자들의 뇌에서는 고문을 당할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하는데 내 여자는 분노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저장하는 이 저장 방식 자체가 다르다. 여자들은 감정센터에 저장하고 남자들은 이성센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의 상한 감정을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물어봐야 돼요.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뇌와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사실 힘들어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맞아요. 사실 말로는 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아는 걸 내 몸에 각인할 정도로 우린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야지 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